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리 났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대약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 그 선거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요. 김문수 후보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대폭발입니다. 일단 바로 들어갑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이재명 47, 김문수 39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8% 차이네요. 근데 이준석이 또 8%야. 똑같은 거지 지금. 이재명은 더 이상 붙일 여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정점이거든요.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올라가지 못한다.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품이 많이 있는 지지율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는요. 누리 PD가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재명은 40%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물론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한 40에서 45 사이에 안착할 것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추격권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김문수 후보의 최근 지지율 조사 이 추이를 보게 되면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각종 여론조사 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별 여론조사의 그 패턴을 보게 되면요. 쭉 하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여기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기 여론조사에서 지금 39가 나왔잖아요. 다음에는 이 추세를 볼 때 40%대 진입한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만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은. 보다 확실한 해법은 이준석까지도 결합시켜버리면은 그냥 이제 완전히 이길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한국여론평판연구소 같은 여론조사도 있지만 이것과는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긴 해요. 자, 여기는 보면요. 데일리안이잖아요. 우파 언론이잖아요. 우파 언론과 여기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요. 에이스 리서치, 공정 이런 여론조사 기관도 이 비슷한 수치가 나와요. 다만 이런 추세와 좀 다른 게 한국갤럽하고 MBS 같은 이런 대형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런데 굳이 어디가 맞느냐? 지난번 국민의힘 당 후보 그 경선을 보면은요. 김문수 후보에게 잘 나왔던 공정이나 에이스 리서치,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이런 것이 더 맞았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지금은요. 오히려 표본이 이런 군소 언론의 군소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표본이 더 정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거 갖고 민주당의 분석가들이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입에서도 박빙일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박빙.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위 하는 게 많았지만 이재명은 어쨌거나 속을 숨기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기기만 하면 된다. 박빙으로 예상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참고로 이준석이가 너무 많이 나오죠. 8%, 권영국 1%, 구주화 0%, 황교안 1%, 송진호 0% 등등입니다. 황교안이 왜 1%밖에 안 되느냐? 글쎄요. 원래 이렇습니다. 옛날부터 이 군소정당에서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요. 이준석이는 특이하게 우리 언론에서 너무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 항상 포함을 시켜주잖아요. 그 효과입니다. 황교안 후보를 만일에 이준석 자리에 매일 넣어서 여론조사 돌리게 되면은 올라왔겠죠. 한 5% 이상. 그렇지만 어쩌다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다음에는 또 빠지고 그렇게 되겠죠. 황교안 후보가 과연 TV 토론, 여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토론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지금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가 나와야 되는데 주요한 언론사들, 특히 조중동, KBS, MBC, SBS 이런 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은. 거기에는 황교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지금 5% 얻어서 토론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기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게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것이고요. 13일입니다. 13일.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송진호라는 인물, 구주화라는 인물은 우리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유튜브 기준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는 제한적 영역이고 공간입니다. 결국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떠들어줘야지만이 뜬다라는 겁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율 변동 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무섭게 치솟고 있다. 우상향이고 이재명은 정점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박스권도 아니고 침체된 상태에서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또 떨어집니다. 한 45점 떨어질 거고 김문수 후보는 또 올라가가지고 42, 3점 나오겠죠. 충격적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이도 조금 올라갔다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뭐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좀씩 다를 수가 있는데 너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많이 했어요. 1위가 너무 오랫동안 가다 보면요. 그거 자체가 동력이 이제 죽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소멸하고 떨어집니다. 거품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느니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느니 상권 분립 자체를 이들이 무시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법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뭐 난리를 친다고. 국민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지금 자충수라 제가 자기 하나 방탄하려고 너무 무리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무슨 법사위에 또 이상한 법 하나를 통과시켰던데요. 그런 식입니다. 대법관을 처음에는 100명으로 이렇게 늘린다라고 했다가 30명으로 늘려서 그걸 법사위에 회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또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뭐 대법원 판사를 늘리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이긴 한데 그렇지만 저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짓은요 전부 정략적이거든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또다시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 갔을 때 대법원에서 조율의 마음대로 혹은 이재명을 아웃시키는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저는 비상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요. 한덕수 후보의 이탈에 따라 20%에서 39%로 19% 급등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이거는 급등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급등 추세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39에서 41, 뭐 42, 43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자, 이재명은요, 지금 깝깝할 겁니다. 더 이상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하늘에 올라가 버리면요, 항용유해라 그러잖아요. 후회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떨어져 있는 게 좋거든요. 원래 지지율은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야 이게 진짜예요. 콘크리트인데 잘 안 떨어져요. 그런 지지율은. 그런데 지금 이런 지지율은 이재명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수치를 조금 살펴볼까요? 세부 항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세 사람 사이에 삼각 구도, 삼자 대결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 양자 대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건은요. 김문수 후보가 40%에 근접하게 되면 그리고 이준석이가 한 자릿수에 머물게 되면은 나중에 합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기는 지지율이 나옵니다. 정말 대박 아닙니까? 물론 이 여론조사 하나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참고하면서 평균값을 찾아야 되고요. 아직은 이재명이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대선 후보 지지율 쭉 나와 있죠. 지지율 변동도 이렇게 설명해 있고요. 여기 보면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이 20대 이하 41%, 30대 47%, 40대 60%, 50대 62% 강세, 김문수 후보는 60대 52%, 70대 이상 63%에서 강세. 자, 권역별로는 이재명이 서울 46, 인천 경기 50, 광주 전남북 72, 강원 제주 51.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 45. 이거 굉장히 의미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대구 경북 46은 충분히 더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 60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또한 60 가까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앞으로 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됩니다. 김문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재명을 따라잡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박입니다. 이번에 이 여론조사는요, 민주당에게 아마 경악을 선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이재명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뭐랄까 농간을 부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은 지지율 장난도 서슴지 않고 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약을 통해서 또 이것을 또 이렇게 극복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포퓰리즘 같은 거죠. 엄청난 퍼주기가 또 터질지가 몰라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25만 원 그 뿌리는 것도 뭐 거둬들였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그걸 또 만지작거리더라고. 그런 식으로 돈 뿌리는 걸 또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비한 전략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같이 돈 주겠다라고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또 소신이 또 그건 아닙니다. 이분은 포퓰리즘은 절대 안 된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정책 공약을 통해서 미래 비전, 어떤 통찰력 있는 미래 비전을 통해서 공약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할 텐데요. 자, 아무튼 희망은 보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난리 났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대약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 그 선거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요. 김문수 후보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대폭발입니다. 일단 바로 들어갑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이재명 47, 김문수 39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8% 차이네요. 근데 이준석이 또 8%야. 똑같은 거지 지금. 이재명은 더 이상 붙일 여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정점이거든요.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올라가지 못한다.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품이 많이 있는 지지율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는요. 누리피디가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재명은 40%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물론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한 40에서 45 사이에 안착할 것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추격권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김문수 후보의 최근 지지율 조사 이 추이를 보게 되면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각종 여론조사 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별 여론조사의 그 패턴을 보게 되면요. 쭉 하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여기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기 여론조사에서 지금 39가 나왔잖아요. 다음에는 이 추세를 볼 때 40%대 진입한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만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은. 보다 확실한 해법은 이준석까지도 결합시켜버리면은 그냥 이제 완전히 이길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한국여론평판연구소 같은 여론조사도 있지만 이것과는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긴 해요. 자, 여기는 보면요. 데일리안이잖아요. 우파 언론이잖아요. 우파 언론과 여기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요. 에이스 리서치, 공정 이런 여론조사 기관도 이 비슷한 수치가 나와요. 다만 이런 추세와 좀 다른 게 한국갤럽하고 MBS 같은 이런 대형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런데 굳이 어디가 맞느냐? 지난번 국민의힘 당 후보 그 경선을 보면은요. 김문수 후보에게 잘 나왔던 공정이나 에이스 리서치,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이런 것이 더 맞았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지금은요 오히려 표본이 이런 군소 언론의 군소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표본이 더 정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거 갖고 민주당의 분석가들이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입에서도 박빙일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박빙.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위 하는 게 많았지만 이재명은 어쨌거나 속을 숨기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기기만 하면 된다. 박빙으로 예상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참고로 이준석이가 너무 많이 나오죠. 8%, 권영국 1%, 구주화 0%, 황교안 1%, 송진호 0% 뭐 등등입니다. 황교안이 왜 1%밖에 안 되느냐? 글쎄요. 원래 이렇습니다. 옛날부터 이 군소정당에서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요. 이준석이는 특이하게 우리 언론에서 너무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 항상 포함을 시켜주잖아요. 그 효과입니다. 황교안 후보를 만일에 이준석 자리에 매일 넣어서 여론조사 돌리게 되면은 올라왔겠죠. 한 5% 이상. 그렇지만 어쩌다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다음에는 또 빠지고 그렇게 되겠죠. 황교안 후보가 과연 TV 토론, 여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토론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지금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가 나와야 되는데 주요한 언론사들, 특히 조중동, KBS, MBC, SBS 이런 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은. 거기에는 황교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지금 5% 얻어서 토론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기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게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것이고요. 13일입니다. 13일.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송진호라는 인물, 구주화라는 인물은 우리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유튜버 기준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는 제한적 영역이고 공간입니다. 결국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떠들어줘야지만이 뜬다라는 겁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율 변동 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무섭게 치솟고 있다. 우상향이고 이재명은 정점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박스권도 아니고 침체된 상태에서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또 떨어집니다. 한 45점 떨어질 거고 김문수 후보는 또 올라가가지고 42, 3점 나오겠죠. 충격적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이도 조금 올라갔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뭐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좀씩 다를 수가 있는데 너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많이 했어요. 1위가 너무 오랫동안 가다 보면요. 그거 자체가 동력이 이제 죽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소멸하고 떨어집니다. 거품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느니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느니 상권 분립 자체를 이들이 무시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법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뭐 난리를 친다고. 국민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지금 자충수라 제가 자기 하나 방탄하려고 너무 무리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무슨 법사위에 또 이상한 법 하나를 통과시켰던데요. 그런 식입니다. 대법관을 처음에는 100명으로 이렇게 늘린다라고 했다가 30명으로 늘려서 그걸 법사위에 회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또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뭐 대법원 판사를 늘리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이긴 한데 그렇지만 저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짓은요 전부 정략적이거든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또다시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 갔을 때 대법원에서 조의대 마음대로 혹은 이재명을 아웃시키는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저는 비상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요. 한덕수 후보의 이탈에 따라 20%에서 39%로 19% 급등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이거는 급등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급등 추세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39에서 41, 뭐 42, 43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자, 이재명은요, 지금 깝깝할 겁니다. 더 이상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하늘에 올라가 버리면요, 항용유해라 그러잖아요. 후회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떨어져 있는 게 좋거든요. 원래 지지율은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야 이게 진짜예요. 콘크리트인데 잘 안 떨어져요. 그런 지지율은. 그런데 지금 이런 지지율은 이재명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수치를 조금 살펴볼까요? 세부 항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세 사람 사이에 삼각 구도, 삼자 대결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 양자 대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건은요. 김문수 후보가 40%에 근접하게 되면 그리고 이준석이가 한 자릿수에 머물게 되면은 나중에 합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기는 지지율이 나옵니다. 정말 대박 아닙니까? 물론 이 여론조사 하나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참고하면서 평균값을 찾아야 되고요. 아직은 이재명이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대선 후보 지지율 쭉 나와 있죠. 지지율 변동도 이렇게 설명해 있고요. 여기 보면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이 20대 이하 41%, 30대 47%, 40대 60%, 50대 62% 강세, 김문수 후보는 60대 52%, 70대 이상 63%에서 강세. 자, 권역별로는 이재명이 서울 46, 인천 경기 50, 광주 전남북 72, 강원 제주 51.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 45. 이거 굉장히 의미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대구 경북 46은 충분히 더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 60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또한 60 가까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앞으로 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됩니다. 김문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재명을 따라잡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박입니다. 이번에 이 여론조사는요, 민주당에게 아마 경악을 선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이재명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뭐랄까 농간을 부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은 지지율 장난도 서슴지 않고 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약을 통해서 또 이것을 또 이렇게 극복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포퓰리즘 같은 거죠. 엄청난 퍼주기가 또 터질지가 몰라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25만 원 그 뿌리는 것도 뭐 거둬들였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그걸 또 만지작거리더라고. 그런 식으로 돈 뿌리는 걸 또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비한 전략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같이 돈 주겠다라고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또 소신이 또 그건 아닙니다. 이분은 포퓰리즘은 절대 안 된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정책 공약을 통해서 미래 비전, 어떤 통찰력 있는 미래 비전을 통해서 공약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할 텐데요. 자, 아무튼 희망은 보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